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성공회 주교로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종교 간의 화합과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일했고요. 또 특별히 기후위기 문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녹색연합의 상임대표로 오랫동안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는데, 하여간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 함께 나누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점점 묻히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구온난화의 문제입니다. 올여름에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 몰아쳐온 태풍과 폭우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힘으로 남동쪽 바닷가를 휩쓸고 지나갔으며, 서울과 중부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퍼부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로 더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점점 인간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이제는 이것이 기후 재난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환경단체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기후 위기가 재난으로 닥치면 앞으로 73년 정도에서 우리 인류의 멸종 상태가 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경고를 제가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물 부족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특히 올여름 파키스탄에서는 홍수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더 이상 물을 퍼낼 만한 육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집과 학교가 파손되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호우 때보다 약 50%가량 더 많은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평년보다 7 내지 12도 높은 폭염이 찾아왔고, 포르투갈에서는 최고 기온이 47도에 달하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폭염 가능성이 최소 10배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도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엄청난 규모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구 표면의 온도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구온난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는데 약 4,0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약 200년 동안 지구의 기후 온도가 약 1.1도가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죠.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요. 한 70%가 산소입니다. 질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소량의 물질이 증가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를 다시 배출하지 못하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성분이 증가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명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8년인가요? IPCC라고 전 세계 기후협의체가 생겨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기후 온도가 기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활동의 결과인지 태양의 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지 또 혹은 동물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이 기후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확실하지 않아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세계 기후 과학자들이 면밀하게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인간의 활동, 경제 활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결과로 지금 기후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자체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가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 소비 생활 전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거나 뭐 텔레비를 보거나 음식을 해 먹거나 옷을 만들거나 무슨 상품을 생산하거나 모든 우리의 그 활동의 뒷배경에는 지금도 여기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그건 석탄을 태워서 전기 터빈을 돌려서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그 전기의 힘으로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의 문명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엄청난 고통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구는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가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 위기의 문제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두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지향하며 끝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그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고요.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없는 경제 성장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서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요,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지만 자본주의는 더 많은 효율을 통해서 자유 경쟁과 시장 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인간이 원하는 더 편리한 자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인데, 점점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시장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이긴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폭등과 같은 경제 활동으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사회는 점점 더 경쟁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어 갑니다. 인간다움이나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사회 전체가 점점 더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물 부족이 일어나고요,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전체 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굶주리고 가난해지지만은 부유해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아주 모순된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 재난이 닥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기후 정의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태풍 때도요, 우리 서울에 막 물폭탄이 퍼부어서 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 기후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으냐?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이 겨우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화스런 자동차를 타고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배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자들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물폭탄이 떨어지면, 물폭탄이 막 오고 홍수가 나면 이것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재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별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아주 목숨을 잃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4일 서울에서는 기후정의행동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기후정의 행진이 열렸습니다. 학생, 시민단체, 노동자, 종교인들 포함해서 한 3만 5천여 명이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서 기후재난의 위험과 이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죠. 우리 사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행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고 고급 자가용을 굴리며 큰 집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 한 노동자의 얘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분은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20여 년을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민영화되면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기후 위기로 석탄 발전소가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범죄자로 취급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발전소 주변에 짙은 해무가 끼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바다에서는 못 보던 어종이 잡히고 해양 생태계도 점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됐죠. 언론에서도 석탄 발전소를 미세먼지나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환경운동가들이 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랑스럽게 입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입사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녔지만 이제 회사 활동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생산 활동이 갑자기 지탄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민영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값싼 전기가 풍부하게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그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이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석탄 발전소의 전기를 통해 이익을 얻었던 많은 기업이나 석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대신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되고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척에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산을 깎아내리고 바다를 파서 아름다운 바닷가가 이제 바닷가와 자연이 엄청난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노동자들이 투입돼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 결국은 기후 위기 앞에서 언젠가는 퇴소될 것이고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일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아주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를테면 서구의 부유한 나라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기후온난화에 가장 책임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고요. 유럽, EU 그런 나라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도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에너지를 기후 위기에 기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BC는 몇 년 전에 한국이 가장 많은 기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고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나라다. 그런 기후 악당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 있는 나라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재난이 닥치면 어떤 나라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국가 이런 나라들보다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말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폭우로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학교와 공공건물, 가옥들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공동연구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959년 이후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은 7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기후 위기에 기후 재난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이것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부유한 나라와 그 나라 소비자들에게 있지만 그 비용은 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불평한 사회죠. 불평등한 사회와 기후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많은 문제를 제가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가고 있고 이대로 우리가 이런 체제로 계속해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쓰고 소비를 하는 그런 문명이 계속된다면 얼마 못 가서 이 지구는 우리 인류의 문명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 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의 우월을 논하거나 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교의 성장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인의 성직자고요. 우리 기독교 제가 속하고 있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2009년에 은퇴했습니다만 뭐 오래됐죠. 이제는 많은 종교인들 특히 우리 원불교, 천주교, 또 천도교, 불교 이런 종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회 문제를 함께 걱정하면서 생각한 결과 이제는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참된 가치관이 무너지고 사회가 어렵게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하고 저는 깊이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을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종교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인간의 욕심을 부채질하고 경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하며 본래의 길에서 떠나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그런 성찰이 있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각자의 종교적 지혜와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이 지구 위에서 태어나서 흙과 물과 공기와 태양의 에너지를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깊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원론지고 너와 내가 서로 적대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더 이상 이원론적이고 종교의 우월을 논하는 것은 지구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과 식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한 피부치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억누를 근한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지구의 생명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피부치이고 서로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이러한 질병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됐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구나. 살려면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에 목을 메고 살아온 우리 모두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는 두려움과 탐욕을 내려놓고 새로운 문명을 향해 함께 꿈을 꾸는 일입니다. 소박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우리 각자 종교의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더욱 영적인 진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생태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징조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 연구진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3.5%의 사람들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들고 일어나 진심으로 저항하면 반드시 그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깊이 깨닫고 모두 힘을 합쳐서 진심으로 돈과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문명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너와 내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함께 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가치에 저항해서 참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들고 일어난다면 이 사회를 그래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그것이고 저의 생명이 다는 날까지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